경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술자리 게임이 술을 마시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요즘에 아파트 노래 아세요? 아파트 노래 알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요즘에 아파트 하는 이 노래가 요즘 열풍인데 로제에서 봤어요. 맞아요. 예, 그거 예. 로제랑 브루노 마스가 요즘에 불러가지고 열풍인 이 노래인데요. 네. 로제가 이 술게임, 한국 술게임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술게임이었어요? 네, 술게임이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게 릴스만 보셔가지고 춤만 추는 건지 그냥 아셨죠?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술게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원래 먹던 그 주량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절하게 음주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박사님 요즘에 그 믹솔로지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예. 네, 믹솔로지는요, 우리가 어원부터 먼저 챙겨봐야 되는데요. 믹스, 혼합하다 하고, 그 다음 올로지라고 하는 그리스 어원으로 연구나 또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바텐더들이 그냥 음료를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연구해서 만드는 그런 술문화, 예, 그런 것들을 믹솔로지, 술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한국에서도 그 유명한 믹솔로지 문화가 있죠. 폭탄주. 너무 강력해. 네. 예, 폭탄주가 대표적인 한국의 믹솔로지 문화인데요. 예, 소주랑 맥주랑 섞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의 너무 강한 맛, 그것이 맥주한테서 이렇게 중화되면서 아주 부드럽게 넘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도수가 아주 많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흡수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코올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한 20%, 그 다음에 장에서 80%가 흡수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맥주랑 소주랑 합쳐지니까 위장을 좀 이렇게 부풀게 팽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소장으로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이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죠. 그래서 그냥 소주, 맥주 이렇게 따로 먹는 것보다 폭탄주를 먹으면 훨씬 더 빨리 취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술을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뭐 탄산음료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액상과당이 들어간 옥충액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액상과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소주나 위스키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수는 좀 낮아지지만 그래도 이게 똑같이 소장으로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더 먹지만 또 먹다 보면 전 또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술 하루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지금 섭취량을 물어보셨는데요. 섭취량하고 권장량은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권장량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하루 알코올 권장량은요.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 2잔. 예? 2잔이요? 예, 소주 2잔, 소주잔으로 2잔, 그 다음에 맥주잔으로도 똑같이 2잔. 예. 왜냐하면 알코올 도수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하루 1잔. 한 잔 갖고 되나요? 특히 술자리 문화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내가 이제 나 평소 잘 먹지 않는데 이렇게 술자리가 되고 분위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고 막 네. 이러면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데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술자리 게임이 술을 마시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아무래도 이 술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마시는 주량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포금을 하면요, 이게 뇌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네. 연말하면 뭐 크리스마스다, 네. 뭐 막년회다 해서 이제 슬슬 이제 술자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조금 먹게 되면 좀 잠자는 버릇이 있거든요. 박사님은
뭐 술버릇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는 술버릇은 없는데요. 좀 더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좀 더 많이 친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좋은 분위기도 좋지만 네. 또 우리가 이 간 건강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오늘 3가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이게 밀크시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B 컴플렉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밀크시슬은 뭔가요? 밀크시슬은 우리가 국화과 식물인데요. 우리가 성마리 엉겅퀴 또는 흰무늬 엉겅퀴라고 많이 불러요. 보통 이걸 이렇게 잎을 막 이렇게 찧으면요. 네. 여기서 우유 같은 수액이 나와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밀크시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크시슬에는 실리만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해요. 그러면 그 밀크시슬의 실리마리는 간에 어떤 기능을 하나요? 실리마린은 플라보노이드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간의 해독 능력을 향상시켜서 체내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간 세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간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에 있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담즙 분비를 향상시켜서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이나 지방의 흡수를 도와주고요.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밀크시슬이 허브 성분이면 예전에 이제 박사님이 허브 성분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밀크시슬을 간이 좋아지려고 먹는 건데 그럼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허브 성분이나 허브 성분 추출물들을 가지고 있는 영양제들이 예를 들어서 가르시니아나 승마 또는 카바,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은 간에 좀 위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 복용하셔도 그렇게 간에 위험이 되시지 않습니다. 예. 그 대신에 보통 한 3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 이 한 병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좀 더 휴지기를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 이게 한 4개월 분량이니까 한 통 먹고 조금 쉬었다가 먹고 네. 하면 되겠네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밀크디슬의 효과를 보려면 3주 이상은, 최소 3주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보통 숙취 해소하면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권해주셨는데 네. 비타민 B 컴플렉스예요. 네. 그럼 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숙취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C도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이뇨작용이 촉진돼서 그쵸. 소변을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러면서 물에 녹는 이 수용성 비타민 C나 비타민 B, 그 다음에 무기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C를 공급해 주셔도 좋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비타민 B 컴플렉스를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 B1, B2, B3가요. 우리가 알코올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는 신경 작용을 지원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증상 같은 것들을 많이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연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아연은 또 숙취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아연 같은 경우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빨리빨리 네. 숙취가 없어지도록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보통 숙취 해소제는 뭐 당연히 뭐 후에 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술을 먹기 전에 먹잖아요. 예, 술 먹고 이제 막 이렇게 그쵸, 술자리에 달리죠. 네. 더 달리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영양제는 그럼 언제 먹어야 돼요? 이 밀크디슬이나 비타민 B 컴플렉스는요, 음주 전이나 음주 후 상관없이 먹어도 되지만, 아연은 꼭 음주 후에 드세요. 왜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변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서 부족해지니까 그때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박사님과 이제 로제 그 아파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얘기도 나눠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과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전에 이렇게 간을 미리미리 보호하고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